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후기 석사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된 한소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추천 시스템 관련 논문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논문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A Survey on User Recommendation from Collaborative Filtering to Content and Context Enriched Recommend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일단 오늘 발제에 대한 목차를 보시면 일단은 대략적인 이 논문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논문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있던 내용인데, 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저희 팀 내 의견이 있어서 다른 분께서 보내주셨던 논문을 통해서 발췌해서 이 부분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천 시스템 논문에서 말하는 어떤 결론과 그리고 추천 시스템 기술이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앞서 양해를 부탁드리면 제가 사실 이게 이번 논문이 추천 시스템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들에 기반을 한 추천 시스템 모델들을 소개하는 논문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게 딥러닝 모델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선에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냥 너무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니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추천 시스템은 유저가 가장 찾고자 하는 정보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는 선택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유저들이 더 빨리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유저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어떤 제공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최근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어떤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이 논문에 따르면은 한 거의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런 콘텐츠 베이스드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과 같은 유사한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가장 활발하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던 게 그 유명한 넷플릭스 챌린지에서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 이 추천 시스템 모델의 주류가 되면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추천 시스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모델은 좀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과 이 신경망 이론의 등장과 함께 되게 복잡한 어떤 패턴과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것 또한 그 추천 시스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주된 목적은 먼저 추천 시스템 모델들 가운데서도 이 신경망 이론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모델들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소개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근데 다른 다른 이런 논문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은 보통 다른 그 논문들은 이 딥러닝 기술과 그 용어의 분류에 따라서 추천 시스템을 분류하고 소개하고 있다면 이 논문은 기존의 추천 시스템 분류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딥러닝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면에서 추천 시스템 모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선택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모델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논문에서 어떻게 추천 시스템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제 나눈 카테고라이제이션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나누는 CF 모델, 그리고 콘텐츠 인리치드 모델, 그리고 컨텍스트 인리치드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모델 소개도 이와 같은 플로우로 흘러갈 예정이고 이제 그냥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다른 어떤 딥러닝 사용 추천 시스템 모델 논문에서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트리와 같은 소개 구조를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세부적인 이런 기술 용어들이 이 안에서도 다 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분류하고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장 첫 번째 분류인 콜라보레이터리 필터링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먼저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은 유저들의 어떤 유저간 또는 아이템과의 협업적인 행동을 분석해서 그 다음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유저 간의 유사성을 보거나 아니면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은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CF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이게 심플하고 좀 리니어한 모델이라서 선형적이지 않은 관계나 복잡한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적용된 이런 모델들을 이제 크게 이 논문에서는 representation learning과 interaction modeling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CF 모델에서는 유저의 다음 행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비헤이비어 매트릭스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세부적인 모델들을 보시면 History Behavior Aggregation Enhanced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과거의 어떤 유저의 행동을 분석해서 앞으로 그 유저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이고요. 그 안에서도 또 여기 ACF라든지 NAIS라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ACF는 과거의 행동 데이터가 모두 동일하게 유저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모델이고 NAIS 이 모델은 과거에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어떤 유저가 사용했던 아이템을 고려해서 다음에 유저의 선택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유저가 폰 케이스를 사게 된 바탕에는 그 전에 뭐 핸드폰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셔츠를 구매했기 때문에 다음에 폰 케이스에 사는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 베이스드 모델은 말 그대로 그 오토 인코더 기술을 적용한 모델인데 딥러닝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본 원리가 원래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인풋해서 그 정보들을 몇 가지 대표성을 압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원리인데 이와 같이 추천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시에 있는 그림은 제가 카카오 홈페이지에 서 발췌한 그 음악 사이트 멜론에서 음악 추천을 위해 사용하는 오토인코더 모델에 대한 그림이고 실제로 멜론 추천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 러닝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모델인데 이 GNN 모델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모델은 또 뒤에서 또 언급이 될 거라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과 같이 그래프로 구조화된 노드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뉴럴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제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에서도 자주 쓰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CF 모델에서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분류의 인터랙션 모델링인데요. 이제 인터랙션 모델들은 앞에서 파악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타겟 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모델들이 유저가 과거에 사용한 또는 관심을 보인 아이템 간의 관계성만을 보고 유저 간 또는 아이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또 선형적인 모델이라는 한계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은 모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 중에서도 이 CML이라는 모델은 좀 유저의 상대적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인데 이런 매트릭스 상에서의 어떤 디스턴스 이것을 파악해서 상대적으로 유저가 뭘 더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하는 매트릭스 기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딥러닝 기술로 잘 알려진 MLP라든지 CNN이라든지 앞에서 언급한 오토 엔코더 모델들이 이런 그런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텐트 인리치드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CF 모델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 분류 중 하나이고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딱 그 투입되는 컨텐츠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서 추천을 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투입하냐에 따라서 그 또 모델의 분류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크게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모델들을 보면은 크게 되게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저와 아이템의 특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새 말하는 어떤 태그 또는 어떤 아이템에 대한 설명 또는 유저가 그 아이템에 남긴 어떤 리뷰 이와 같은 이런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요새는 워낙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또는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워낙 이런 정보들이 그런 SNS에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컨텍스트 어웨어 데이터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그런 유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환경들에 관련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이고요. 시간 또는 지역 또는 그 선택이 일어나는 순간에 특정한 어떤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타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렇게 5가지, 이 논문에서는 크게 이 5가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모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분류로 이제 모델링 제너럴 피처 인터랙션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저 또는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들의 상호작용을 보는 모델로 이 FM 모델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 모델이 근데 이 모델도 피처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 3가지 모델들인데 사실 이 모델들을 설명을 하려면 수식을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텍스처럴 컨텐츠를 활용한 모델들인데요. 아무래도 이 모델들은 그 NLP 이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능해진 면이 크고 주로 이제 유저의 어떤 태그나 리뷰 또는 사이트에 적혀진 상품 설명까지도 분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런 텍스처럴 정보를 분석하는데도 또 이렇게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새 좀 많이 쓰인다고 알려지는 것은 이 어텐션 모델인데 그 어떤 텍스트 정보도 되게 무수히 많은데 그 모든 텍스트 정보가 동일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 영향을 미치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모델들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어떤 이미지 정보나 또는 뭐 비디오 정보, 비디오와 같은 정보를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어떤 유저의 어떤 취향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델링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많은 그 유저들이 선택이 어떤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이제 네이버들한테 이웃들한테 영향을 받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신들의 흥미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저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취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Social Correlation Enhancement and Regularization 이 모델을 보면 이 모델은 특이하게 그 유저의 어떤 2가지 측면의 행동을 함께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소셜 도메인, 이 유저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행동도 같이 보고, 그리고 아이템 영역에서의 어떤 선호도도 같이 봐서 이 2가지를 잘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유저의 취향을 파악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GNN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그래프로 나타내기 굉장히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GNN 베이스드 모델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knowledge 그래프를 활용한 모델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그래프 취향이 어떻게 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구조화를 할 수 있고 그 연관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추천 시스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프를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GNN 베이스드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요소를 활용한 모델들인데요. 일단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어떤 유저의 선호도라는 게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간적인 변화를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지를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temporal based recommendation이고,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그 딥러닝 모델이 바로 이 RNN 모델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순환신경망이라는 이론인데, 이게 신호를 순환해서 이렇게 시계열 신호같이 같이 상호관계에 있는 신호를 처리하는 어떤 모델이라서 이런 분석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인데, 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뭐 쇼핑을 할 때 꼭 가입을 해서 쇼핑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브라우징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저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데이터의 이력들을 다 세션 데이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뭐 이 세션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템포럴 앤 세션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은 그 두 가지 모두 그런 어떤 그 선호의 어떤 시간적 변화와 그리고 어떤 뭐 아이템을 그냥 클릭하는, 의미 없이 클릭하는 이 순서 패턴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봤던 논문에서도 사실 엄청 자세히는 나오진 않았고 이 정도로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처음에 레이팅 프레딕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템에 대해서 유저들의 어떤 평점이 얼마나 정확한지 를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이시 매트릭스는 어떤 유저의 어떤 흥미에 맞는 아이템을 제대로 분류를 했는지 그 정도를 보는 매트릭스라서 아래와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랭킹 매트릭스라는 것은 아무리 유저가 선택한 어떤 리스트들이 있어도 그 리스트들 간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런 유저의 선택 중에서도 그 선택들 사이에 랭킹을 고려하는 매트릭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이 앞으로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간 어떤 추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많은 기술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연구자라든지 현업자도 최신 기술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어떤 이 추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렌드와 뭐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의 장점,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 레코멘데이션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앞으로 더 좀 유망할 것이다, 앞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분야는 이 그래프 리즈닝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이랑 컨버세이셔널 레코멘데이션인데요. 일단은 그 그래프가 다양한 추천 시나리오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모델이라 앞으로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 분야가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컨버세이션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 챗봇 시스템이나 AI 스피커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분야도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요새 추천 시스템의 이슈 중 하나가 계속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유저는 계속 비슷한 것만 추천을 받는 느낌이고,
또는 계속 편향된 어떤 뉴스와 정보만 섭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롱테일 아이템 추천이라든지 좀 덜 편향된 정보의 추천이 다양성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실제로 요구되고 있음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었고,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추천 시스템이 물론 유저의 취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고려돼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정리하는 데 활용된 이제 레퍼런스들이고요. 저는 사실 너무 추천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되게 사실 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고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설명이 얕았을 텐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는 어떤 발제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